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이름이 정수진. 마흔을 앞둔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김미나. 수진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미나는 7년 전 사업가 강태준과 결혼해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 하나를 두고 있었고 남편 태준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남자였습니다. 반면 수지는 3년 전 대기업 간부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 중독자였고 수진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두 여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행복한 미소, 그리고 지난주 미나의 집들이에서 만났던 태준의 다정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1막 금지된 유혹. 수진이 태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달 전부터였습니다. 미나의 집들이 날 태준은 손수 요리를 준비하며 아내와 딸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수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술만 마셨습니다.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나는 정말 좋겠어. 태준 씨 같은 남편을 만나서. 수지는 그날 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우연을 가장해서 태준의 회사 근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미나에게서 태준이 자주 들르는 카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태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태준 씨,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네요. 수진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수진 씨, 어떻게 여기를?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들어왔어요. 혹시 방해되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태준은 순수하게 아내의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위험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자주 그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태준도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 친구의 우연한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요. 수지는 점차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외로운 밤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태준은 동정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진 씨도 참 힘드시겠네요. 부부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태준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미나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수진의 말에는 미묘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태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이것을 순수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혹시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절박한 어조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에 카페에서 뵐게요. 그날 저녁 수진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진심이세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태준 씨처럼 따뜻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수진의 말이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준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미나의 남편이고 수진 씨는 제 아내의 소중한 친구예요. 이런 이야기는 알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수진은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계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 미나를 보며 미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밀려서. 태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 미나가 오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더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하며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태준의 취향, 좋아하는 음식, 취미 등을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준이 좋아한다고 했던 책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요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공세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태주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점을 수진은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2막 배신의 시작.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만남은 이제 주 3, 4회로 늘어났습니다. 미나는 남편이 요즘 바쁘다고만 생각했을 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집에 혼자 있어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들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주는 미나에게 회사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한 태주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정말로 큰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준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수진이 갑자기 태준에게 안겼습니다. 태준은 당황해서 물러서려 했지만 수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제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마음속에서도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향기,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눈빛.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태준은 화들짝 놀라며 수진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요? 하영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딸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태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지금 가고 있어. 곧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태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준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찜찜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아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도 어질러진 집도 모두 연출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진은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정말로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오늘 밤 한잔할래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세요. 태준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의 상황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요. 태준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아니면 모레? 태준 씨, 제게는 이야기 나눌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결국 태준은 주말 오후에 짧게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수진 씨를 가끔 만나고 있어. 수진 씨가 이혼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 미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를? 그 친구가 이혼한대? 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수진이가 많이 힘들겠네. 그런데 여보,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미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당신이 걱정할까봐. 나도 친구인데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미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수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태주는 명확하게 선을 긋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수진 씨, 이혼 결정하셨다니 대단하세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사실 텐데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태준 씨, 그리고 저는 앞으로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나도 알고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태준 씨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요. 이해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제3막 치밀한 계략.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태준의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나와의 결혼을 파탄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아, 나 너 걱정했어. 태준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응. 그런데 미나야, 오늘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수진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미나야, 사실은 태준 씨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거든. 그래, 우리 남편이 착하긴 하지. 근데 수진아, 너무 자주 만나지는 마. 오해받을 수 있어. 미나의 말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태준 씨도 선을 그으려고 하더라.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 뭐? 무슨 소리야? 아니, 미안.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냥 남자들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지는 교묘하게 미나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과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태주는 최근 들어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긴급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혼 서류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3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태준은 난처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예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것은 수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고급 호텔 라운지로 유인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가 법률사무소인가요? 아, 변호사 선생님이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조금 기다리면 올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은 태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잔해요. 제가 너무 긴장돼서. 태준은 불편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은 태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의 계획대로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미리 미나에게 문자를 보내놨던 것입니다. 미나야, 지금 강남역 호텔 라운지에 있어. 급한 일이 있는데 좀 와줄 수 있어? 미나가 라운지에 들어섰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태준과 친구 수진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수진은 태준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수진. 미나의 목소리에 태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오해야. 태준 씨가 내 이혼 상담을 도와주시려고. 호텔 라운지에서 둘이서. 미나는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진짜 오해야. 수진 씨가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거짓말하지 마. 너 요즘 얼마나 자주 수진이 만났는지 알아? 나한테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니. 미나는 울면서 라운지를 뛰쳐나갔습니다. 태주는 황급히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와 태주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당신 수진이랑 뭐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로 상담만 해준 거야. 거짓말. 요즘 당신 행동 이상했어. 핸드폰 계속 확인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건 정말 회사 일 때문이었어. 두 사람의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딸 하영이는 방에서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어제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태준 씨한테 의지했나 봐.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동시에 수지는 태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당신한테만 의지하게 됐나 봐요. 태주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미나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 정말 힘들어. 이혼 절차 진행하는데 전 남편이 재산 분할해서 너무 억지를 부려. 변호사 비용도 너무 비싸고 내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 그래, 많이 힘들겠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지만 20년 지기 친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보고 싶어. 그리고 태준 씨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나는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우리 남편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정말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태준 씨는 내 남편이고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잖아. 그럼 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거야? 그것도 나한테 숨기고. 그건 변호사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 정말이야. 그리고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가 걱정할까봐. 수진의 설명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까? 알았어. 그런데 수진아, 이제부터는 태준이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내 이야기 들어줄게. 알겠지? 응, 알았어. 미안해, 미나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계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미나의 집 근처에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이었습니다. 미나야, 나 이사 왔어. 이제 우리 이웃이야. 미나는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힘든 시기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수진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준의 일상을 더욱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태준이 딸 하영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나왔을 때 수진이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어머, 태준 씨, 하영이, 여기서 만나네요. 아, 수진 씨, 여기 사세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미나한테는 말했는데. 태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 앞에서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하영아, 안녕. 이모가 사탕 줄까? 수지는 미리 준비해온 사탕을 하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자주 우연히 태준과 하영이를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편의점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매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하영이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수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선물도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하영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 이모 정말 좋아. 오늘도 아빠랑 나랑 같이 놀았어.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빠랑 수진 이모랑 같이 놀았다고? 응,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모가 재미있는 게임 알려줬어. 미나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또 수진이 만났어? 우연히 마주친 거야. 아이 앞에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 우연히 그렇게 많아? 수진이가 일부러 당신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럴 리가.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마주칠 수도 있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미나는 남편을 의심했고 태주는 아내의 의심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진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나와 태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대화는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남편을 믿지 못해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남편을 의심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수진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제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준은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또 오해를 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고를 당했다면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119는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이에요. 간단하게 치료받았는데 집에 혼자 가기가 무서워요. 태주는 한숨을 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수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병원에 혼자 있다고 해서 잠깐 다녀올게. 미나는 문자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또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주는 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태준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발목 인대가 늘어났대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집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혼자 계단 오르기가 힘들 것 같아서 태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다친 상태였으니까요. 수진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미나는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수진의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여보. 수진 씨 다리 다쳐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 미나는 수진의 깁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다친 것이 맞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미안해, 미나야. 내가 태준 씨한테 또 폐를 끼쳤네. 됐어. 이제 우리 남편은 가야겠다. 내일은 내가 도와줄게. 미나는 남편을 재촉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서 다리의 깁스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깁스였습니다. 교통사고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태준과 미나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수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3막 파국의 순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와 태준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화는 끊겼으며 딸 하영이만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조수석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준, 이거 뭐야? 미나가 머리카락을 들고 물었습니다. 뭐가? 차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리고 향수 냄새도 나고.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며칠 전 수진을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기 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차를 태워준 것이었습니다. 아, 그건 수진 씨를 병원에 태워준 적이 있어서. 또 수진이야? 미나는 폭발했습니다. 당신 정말 수진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아니라니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왜 자꾸 수진이를 만나는 거야? 왜 내 친구를 그렇게 챙기는 거야? 두 사람의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결국 미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나 친정에 가 있을게. 하영이도 데리고 갈 거야. 태주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미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태주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태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준 씨, 미나가 친정에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수진 씨, 사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인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계속 저한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미나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로 그만하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 씨, 저는 그냥 당신이 좋아서. 뭐라고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당신이 미나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수진의 고백에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리세요. 저는 유부남이고 당신은 제 아내의 친구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미 당신들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랑 새로 시작해요. 말도 안 돼요. 나가세요, 수진 씨. 다시는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태주는 문을 열어 수진을 내보냈습니다. 수진은 복도에 서서 태준의 집 문을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수진은 미나를 찾아갔습니다. 미나는 친정집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있었습니다. 미나야.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내가 여기 있다고 들어서 찾아왔어. 미나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나야, 사실은 나 고백할 게 있어. 수지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나한테 고백했어. 뭐? 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당황했어. 하지만 태준 씨가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나는 거절했어. 너는 내 친구니까. 하지만 태준 씨가 계속 거짓말이지?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미나야, 미안해. 나도 너한테 말하기 싫었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젯밤에도 태준 씨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 미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거짓말, 수진과의 만남, 차에서 나온 머리카락. 증거가 있어? 증거는, 문자는 지웠어. 미안해, 미나야. 나도 너무 괴로워서. 미나는 친구를 믿어야 할지, 남편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수진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나야, 이혼해.
그런 남자는 필요 없어. 수진의 속삭임은 독처럼 미나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전화기 너머로 미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수진이한테 고백했죠? 같이 새로 시작하자고 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다 말했어요. 당신이 계속 집착했다고, 어젯밤에도 고백했다고. 태주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미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수진 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지. 나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미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바로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 나와요. 태준이 초인종을 난폭하게 눌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태준 씨, 무슨 일이세요? 당신 미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고백했다고? 내가 집착했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미나는 이미 날 믿어요. 당신과 나 누구를 믿을까요? 수진의 냉소적인 태도에 태주는 경악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도 느꼈잖아요. 우리 사이의 끌림을. 미쳤어요. 나는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미나한테 가서 증명해 보세요.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곧 미나와 이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5막 진실의 역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고 태준과 미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딸 하영이는 부모의 이혼 소식에 매일 울었습니다. 태준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과도 떨어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수진의 거짓말 때문이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미나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나야, 들어와. 많이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어. 7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미나에게 와인을 권했고 미나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미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수진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권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수진의 계획이 날짜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태준 씨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남. 성공. 3월 22일 마이너스 불행한 결혼 생활 이야기로 동정심 유발. 성공.
4월 10일 마이너스 호텔 라운지로 유인, 미나에게 목격시킴. 완벽. 5월 1일 마이너스 가짜 교통사고. 태준 씨 불러내기 성공. 미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도 교통사고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미나와 태준 이혼시키기. 그 후 태준과 재혼. 이유 태준은 완벽한 남편감. 미나는 그 가치를 모른다. 그는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 미나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미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나의 손에 자신의 노트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수진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수진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거야?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미나야, 오해야. 그건 그냥 오해.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내 글씨로. 미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 미나야.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태준 씨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 이게 사랑이야? 친구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민 게 사랑이라고? 미나는 노트를 집어들고 수진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은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미나는 멀리 가버렸습니다. 미나는 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미나는 울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노트에 적힌 내용들, 치밀한 계획, 모든 거짓말들. 태준은 전화를 받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빨리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갈게요. 하영이 데리고 갈게요. 2시간 후 미나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수진 씨가 너무 교묘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제 어떡하지? 수진이를 변호사에게 연락해야겠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취하하고요. 그날 밤 미나는 수진의 노트 사진과 함께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자신의 집에서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노트를 가져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가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셨습니다. 이것은 출석 요구서입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수진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어, 수진아? 우리 20년 넘게 친구였잖아. 왜 날 배신한 거야?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했어. 너는 항상 행복해 보였거든.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화목한 가정.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태준 씨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 수진아, 너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 그런데 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어. 그게 문제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영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미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법정에서 보자. 제 6막 배신의 대가.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정에는 태준과 미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인 수진의 노트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노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부부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한 대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이후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로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재판 과정에서 수진의 행동이 알려지자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사직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진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 생활은 끝났고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은 결국 손에 넣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때 태준을 포기했다면, 만약 미나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면, 만약 자신의 결혼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가 저지른 일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후회와 죄책감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 태준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가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거리에서 미나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준과 미나가 딸 하영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태준과 미나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진의 배신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는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어느 저녁 미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혼할 뻔했잖아요. 다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약속할게요. 태준과 미나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외부의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 함께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딸 하영이도 이제 부모의 불화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외롭게 살아가며 매일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탐했던 욕심, 20년 우정을 저버린 배신,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악행. 그 모든 것의 대가는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